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꾸준히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들이고 둘 다 나름의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은 매월 수입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계좌에 적당한 액수가 모여 있지만 막연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돈으로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안락한 거처는 마련할 수 있을까? 노년은 평안할까? 다른 한 사람은 더 이상 한정된 수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휴식이 필요하면 쉽니다. 분명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가 더 비상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행운을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은 그저 자산을 쌓아 올렸고 다른 한 사람은 견고한 구조를 세웠습니다. 과거 격동의 시기에 한편에서는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집도, 사업도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개인의 재능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접근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그 차이를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해도 경제적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 해답은 명확한 세 단계의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탄탄함, 자율성, 온전함. 이 세 고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은 속박에서 벗어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멈춰선 사람은 영원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리는 탄탄함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현금, 과연 내일도 동일한 가치를 지닐까요? 최근 몇 년 사이 국가 간 통화 가치 변동이 극심했습니다. 정부의 긴급 개입으로 겨우 진정된 적도 있었죠. 그러나 한번 요동쳤던 통화 가치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1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주요 통화의 가치가 갑자기 크게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좌의 1억 원은 실질적으로 7천만 원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산을 불립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산은 경제적 혼란에 대비하는 안심장치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불이 날 것 같지 않아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죠? 만일에 대비해서입니다. 이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폭락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보호수단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화재보험은 불이 나지 않으면 보험료만 소실되죠. 금전적 손실입니다. 그러나 국제안정자산은 사용하지 않아도 가치가 상승하면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과거 어느 국가를 볼까요? 단 며칠 만에 통화 가치가 50% 폭락했습니다. 어느 상점 주인은 아침에 빵값을 5단위로 매겼다가 점심에는 원가가 올라 6단위로 바꿨습니다. 저녁에는 7단위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3번이나 가격표를 변경해야 했던 겁니다. 손님들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환율을 보며 물건을 사야 할지 1시간 후에 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일상적인 쇼핑이 도박처럼 변해버린 순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안정적인 자산은 어느 정도 보유해야 할까요? 전체 자산의 30에서 40%는 국제 안정자산으로 확보해두세요. 만약 1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3천에서 4천만 원은 지금 당장 그렇게 전환하세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가치가 하락한다면 그것은 한국 경제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원화로 전환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위험 대비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탄탄함 고리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통화 다양화. 탄탄함 고리의 두 번째는 실물 자산입니다. 선생님, 실물 자산은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닌가요? 매우 큰 오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실물 자산의 양은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사들일까요? 실물 자산은 특정 국가의 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정 국가의 통화는 해당 국가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자산은 아무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 문명에서도 일정량의 실물 자산으로 상당한 양의 식량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양의 실물 자산으로 여전히 비슷한 양의 식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실물 자산의 구매력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볼까요? 주식시장은 절반 가까이 폭락했고 부동산 가치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물 자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통화 다양화는 자국 통화의 급변을 막는 방패이며 실물 자산은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상황을 막는 궁극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자산의 10에서 20%는 실물 자산으로 가지세요. 관련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클릭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탄탄함 고리입니다. 통화 다양화와 실물 자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경제 위기 때 여러분만 홀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리로 넘어갑니다. 자율성입니다. 탄탄함 고리를 만들었다면 이제 숨 돌릴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기 수입 외에 추가적인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45살의 소규모 상점 운영자 김씨는 도심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국제 통화 가치가 크게 요동치면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정 필수품 코너가 급격히 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보다 두세 배씩 물건을 사가는 겁니다. 본사에 전화했더니 현재 전국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물류센터의 재고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요. 언제쯤 추가 물품이 입고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진열대가 거의 텅 비었습니다. 김 씨는 계산합니다. 임대료 500만 원, 인건비 300만 원. 이번 주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음악. 김 씨는 오직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상점 하나. 하지만 만약 김 씨에게 정기 수입 외에 다른 유동 자금 흐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소규모 온라인 교육 수익이라도, 월세 수입이라도, 배당금이라도 있었다면요? 최소한 이번 달은 무사히 버텨낼 수 있었을 겁니다. 유동 자금 흐름은 본업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업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매월 50만 원이라도 추가로 들어오는 구조가 있다면 그 5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권입니다. 이곳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 상사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돼.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자율성 고리의 두 번째는 자동화된 구조입니다. 내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38살의 제조업체 직원 박대리를 봅시다. 회사는 특정 부품을 생산합니다. 국제 통화 가치가 급등하자 원자재 단가가 15% 올랐습니다. 공장장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박대리의 월 소득은 700만 원에서 560만 원으로 20% 감소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오르고 생활비는 줄이고 미래를 위한 준비는 80만 원으로 위축되었습니다. 박대리는 시간과 수입이 1대1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하면 돈이 들어오고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는 구조. 자동화된 구조는 이 연결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둔 온라인 학습 자료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판매됩니다.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내가 쉬는 동안에도 광고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소규모 자동화된 사업체가 있다면 내가 없어도 계속 운영됩니다. 이것이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자율성 고리입니다. 유동 자금 흐름과 자동화된 구조.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리입니다. 온전함. 자본이 스스로 자본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37살의 한 씨를 봅시다. 작년에 도심의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자기 자본 3억 원에 7억 원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변동금리 연 4%였습니다. 통화 위기가 닥쳤습니다. 금리가 4.5%로 올랐습니다. 월 이자가 260만 원이 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아파트 시세였습니다. 9억 2천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단 한 주 만에 8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한 씨는 부채를 지렛대 사마자산을 구매한 셈입니다. 이러한 지렛대 활용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가치가 오를 때는 강력하지만 하락할 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진정한 온전함 고리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자본 성장 자산과 지분 소유 자산이 포함됩니다. 자본 성장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자본이 스스로 일하는 구조입니다. 5천만 원을 수익 분배형 투자에 넣으면 매년 15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지분 소유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특정 사업체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규모 사업체를 만들면 그 사업체의 가치가 오를 때 그 상승분을 온전히 내가 가져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온전함 고리는 앞에 두 고리가 확립되어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음악. 탄탄함 고리 없이 투자하면 위기 때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율성 고리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유동 자금 부족으로 실패합니다. 명확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1. 탄탄함, 통화 다양화 플러스 실물 자산. 2. 자율성, 유동 자금 흐름 플러스 자동화된 구조. 3. 온전함, 자본 성장 플러스 지분 소유. 이 연결고리를 완성한 사람만이 진정한 경제적 온전함에 도달합니다. 자,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별표 탄탄함 고리, 별표 자산의 30에서 40%를 통화 다양화, 통화 변동성 방어. 자산의 10에서 20%를 실물 자산, 광범위한 시스템 위기 방어. 별표 자율성 고리, 별표 유동 자금 흐름 구축, 정기 수입 외 추가 수입. 자동화된 구조 구축, 시간과 노동에서 분리. 별표 온전함 고리, 별표 자본 성장 자산, 자본이 스스로 일함. 지분 소유 자산, 사업체 소유권 확보.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불안정한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동 단계입니다. 아직 움직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호는 예상치 못하게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과거 혼란스러운 시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며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지 하며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준비했던 사람들은 위기에서 벗어났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역량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작게라도 행동을 개시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탄탄함, 자율성, 온전함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말입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이 중 어느 고리에 서 있고 싶으신가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